사회복지사 1급 시험 6번째 시험 응시 과목인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네, 3교시 시험 중에 첫 번째 과목이 되겠고요. 3교시의 큰 주제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그래서 첫 번째 정책론, 이후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행정론, 그리고 법제론 세 과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책론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고요. 15번째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 관련된 정책론의 주제별 기출문제입니다. 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 주제에서는요, 먼저 빈곤의 개념에 대해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빈곤을 이해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에 따른 또 세 가지째 빈곤의 계측 방식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빈곤한 그 규모를 파악하는 빈곤율과 그리고 빈곤의 심화 정도를 나타내는 빈곤 갭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어서 불평등 지수에 관하여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제21회 때 15번 기출이었습니다.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 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절대적 빈곤 계측 방식에 전물량 방식, 라운트리 방식 있고요. 그리고 엥겔 지수를 활용하는 반물량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 계측법에는 상대적인 박탈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구성하는 건데요.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을 활용하는 타운젠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관적 방식에는 라이덴 방식이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상대적 빈곤선 방식이라고 했죠. 기억에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기억 맞고요.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계측입니다. 디귿의 반물량 방식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 방식인 거죠. 엥겔 지수를 활용한. 리을의 라운트리 방식은 전물량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각각 반물량, 전물량 방식으로 둘 모두 절대적 빈곤선 계측 방식입니다. 미음의 타운젠드 방식이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을 활용해서 상대적 박탈감 정도를 측정하는 상대적 빈곤성 측정 방식인 거죠. 그래서 기역과 미음이 상대적인 빈곤성 계측법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제20회 때 21번 기출이었고요. 이 소득의 불평등과 그리고 빈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불평등 곡선으로 나타내죠.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고요. 이는 가로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에서 상위 순서로 모든 인구의 누적 분포를 표시하는 것. 맞습니다. 로렌츠 곡선 이후에 또 문제가 더 출제가 될 건데요. 이 로렌츠 곡선은요. 가로축에는 소득자의 누적 분배율, 소득자니까 인구의 누적 분포인 거죠. 그리고 세로는 소득 금액의 누적 배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의 이 로렌츠 곡선을 숫자화로 표현을 한 게 진위 계수인 건데요. 이 진위 계수는 불평등도가 증가할수록 수치가 커져서 그죠? 가장 불평등한 상태는 1이다. 맞는데요. 진위 계수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해지는 거죠. 0.3보다는 0.4가 더 불평등한 상태인 겁니다. 니은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의 빈곤율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빈곤자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빈곤율인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의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규모를 파악하는 게 빈곤율이라고 했고요. 빈곤의 심화 정도, 빈곤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은 빈곤 갭입니다. 디귿 맞지 않는 거죠. 리을의 5분위 배율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에 나타내는 것 맞습니다. 이 5분위 배율과 10분위 배율
이라고 있는데요. 자, 불평등 지수에서 먼저 이 지문에 나온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가구 소득의 합을 하위 20%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하위 20%가 분모로 가기 때문에 자, 전체의 그 수치가 작을수록 빈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평등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위는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 그리고 10분위 분배율은 반대입니다. 하위 40% 가구 소득의 합을 상위 20% 가구 소득의 합으로 나누기 때문에 자, 분자의 하위 40% 가구 소득의 합이 있죠. 그래서 클수록 빈자한테 좀 유리한 거죠. 그래서 10분위는 클수록 평등한 상태, 5분위는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지문이죠. 기역, 니은, 리을이 맞기 때문에 정답 4번입니다. 20회 때 20번 기출이었습니다.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요. 이는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 기준으로 정하는 것 맞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딱 그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는 게 절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3번의 반물량 방식은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엔겔 개수를 활용해서 생계비를 추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반물량 방식을요, 엔겔 방식 또는 오션스키 방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3번 맞는 지문이고요. 4번에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책정할 경우 사회 구성원 99명을 소득액 순으로 나열해서 이 중 50번째 사람의 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다. 자, 일단 맞는 지문인데요. 자, 중위소득자 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책정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중위소득자의 그 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하는 게 맞는데, 자, 이게 나열을 어떻게 하냐면, 자, 사회 구성원 중에서 딱 중간자 한 명은 중위소득자로 나누어 놓고요. 위에 47명, 중위소득자 아래 47명 해서 합이 99명을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 50번째 사람의 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정하는 게 중위소득의 50%를 책정하는 겁니다. 4번 맞는 질문입니다. 5번에 상대적 박탈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다. 자, 이거는 2번의 지문처럼 정말 최소한의 생필품 필요한 것만 그걸 비용으로 정하는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5번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다음 19회 때 8번 기출입니다.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엔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 자, 이 후반부의 지문은 엔겔수 나오면 엔겔 방식 또는 오샨스키 방식이라고 하는 반물량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반물량 방식과 전물량 방식은 모두 절대적 빈곤 계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2015년에 이 상대적 계측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빈곤 측정 방식이고요. 4번의 반물량 방식은 소득분배 분포상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그러면 평균을 기준해서 하위가 측정이 되는 거죠. 자, 반물량 방식은 절대적 방식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상대적 측정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5번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라이덴의 상대적 빈곤 측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은 2번이죠. 자, 18회 때 8번 기출입니다. 자,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 사회적 배제는요. 자, 제3의 길에서 기든스라는 학자가 주장한 개념입니다. 사회적인 소수자들 있죠. 이민자라던가 또는 뭐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그럴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배제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기든스가 냈었는데요. 그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1번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 두고 다층적 대책 촉구하는 거 맞고요.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그렇죠. 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회적 배제를 동태적 과정으로. 자, 3번의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하였다. 관련이 없죠. 이제 열등처우의 원칙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등장한 거고요. 이 사회적 배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든스의 제3의 길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옳지 않은 것 3번이고요. 4번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이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 맞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그리고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것 사회적 배제의 개념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은 17회 때 19번 기출입니다. 빈곤 또는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로렌츠 곡선 가로축에는 자, 인구,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가장 높은 순으로 비율을 누적합니다. 이것을 소득자의 누적 배분율을 가로에 두는 거고요. 세로축에는 자, 소득 금액의 누적 배분율이기 때문에 각 인구의 소득 수준을 누적한 비율을 표시한 그 대응점을 나타낸 곡선이 로렌츠 곡선입니다. 그래서 자, 곡선화되지 않고 대각선일수록 완전한 평등한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에 진위 개수가 이 로렌츠 곡선을 숫자로 표시한 게 진위 개수인데요. 0에서 1까지 표시한다고 했고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인 거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합니다. 0.3보다 0.4가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네, 3번 10분위 분배율은 아까 수치 클수록 평등한 상태라고 했고요. 그리고 5분위 백분율은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입니다. 불평등 지수 계산에서. 자, 3번, 4번 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빈곤율이라는 것은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자, 비율이 빈곤율인 거고요. 자, 빈곤의 갭은 자, 이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으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거죠. 빈곤의 심도는 빈곤의 갭, 빈곤율은 자,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이네요. 1에 가까울수록 진위 개수는 불평등한 상태이다. 네, 16회 때 7번 기출문제입니다. 자, 소득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질문 중에 자, 불평등 지수에 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기억의 10분위 분배율은 그 비율이 클수록 평등한 겁니다. 10분위 분배율은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의 진위 개수는 0에서 1 사이인데요. 0.3에서 0.4로 상승했다면 1에 조금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면 자, 불평등이 완화가 아니고 더 강화된 거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겁니다. 진위 개수는. 자, 기억률은 모두 맞지 않고요. 5번의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위 20%가 분모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분수 자체가 작을수록 평등한 사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니은 맞는 지문이고요. 반대로 10분위 배율은
자,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눕니다. 분모의 상위 20%가 가기 때문에 그 수는 자, 클수록 평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디귿의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누어서 그 비율이고 작을수록 평등한 것이다. 디귿 맞는 지문인 거예요. 자, 리을 로렌츠 곡선. 자, 45도선은 대각선인데요. 이 선과 일치하면 소득 분포가 완전히 균등한 거고요. 자, 이 45도선의 대각선에서 아래로 볼록해질수록 불평등한 곡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도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 리을 맞아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은 15회 때 11번입니다. 소득 빈곤 및 소득의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위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수준 의미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도표화한 로렌츠 곡선은 볼록할수록 아래로 볼록할수록 불평등한 수준인 거죠. 자, 이번에 상대적 빈곤은 소득 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소득 빈곤의 측정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포착하기는 어려운 거 맞고요. 4번에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같은 국가라도 계층 이동성의 수준은 그렇죠, 상회할 수 있겠습니다. 자, 1, 2, 3, 4 모두 맞는 지문이고요. 5번에 로렌츠 곡선에서 자, 수직선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선이 아니고 대각선인 거죠. 45도 선입니다. 자, 이 대각선은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정책론에 지난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3교시에 두 번째 과목과 세 번째 과목인 행정론과 법제론에 관련된 기출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